회장님, 어디서 회장님이야?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게 얼마나 됐다고? 이제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내 회사를 훔치려고 궁리를 하고 있겠네. 이왕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민강유통의 뿌리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회사 도운 실업 아닙니까? 30년 전 당신이 훔쳐간 내 아버지의 회사. 그게 민강의 태동이죠.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어? 쥐새끼 만약 남에서 몰래 들어와서 훔쳐갈 궁리나 하라고. 그 입 다물어요. 태경씨 당신한테 그런 말들을 사람 아니니까. 저놈도 저놈이지만 네가 더 심해. 저놈 맵비 계약서 위조해서 날 속이고 내 지분을 훔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124회를 보고 저는 환희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 회차 최고의 명작 아니면 시청자 멘탈 붕괴 끝판왕입니다. 민두식의 몰락, 루시아의 완벽한 복수극, 그리고 경체의 절규까지 이 모든 게 한 회에 터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차는 드라마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과 동시에 시청자를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장면이 공존합니다. 지금부터 이 드라마가 왜 역대급인지 아니면 왜 시청주의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회의 루시아 복수 시퀀스는 마법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아, 나는 그동안 허술한 막장 드라마만 봐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복수극 하나가 제 드라마 인생을 바꿨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냉정하게 실행하며 단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녀는 이사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조만간 회장 대행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주총을 열어달라고 청할 겁니다.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고 이사들의 약점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의 딸, 박 이사의 둘째 아들, 정 이사의 고명딸, 그리고 오 이사의 쌍둥이들까지 그녀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밀한 계획입니까? 루시아는 이사회를 소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모든 이사들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낱낱이 파악했고 이를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이고 전술이며 완벽한 권력 게임입니다. 지금 우리 자식놈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겁니까? 라는 이사의 항변에 대한 루시아의 답변은 압권이었습니다. 그럼 뭔 줄 알았어요? 자식들 치부 까발려지는 게 싫으면 알아서들 해요. 이 한마디에 모든 이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권력입니다. 민두식이 평생 휘둘렀던 돈과 협박의 방식을 루시아는 더 냉철하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에게 배운 것들을 완벽하게 응용했고 그것으로 민두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루시아의 방법론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습니다. 부탁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뭐하는 모양인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전달, 협박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이사회 의결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현 회장 민두식을 해임하고 신임 회장 정무시아를 취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주총을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모두 전달하고 이변이 없는 한의를 승인할 겁니다. 또한 민경채 사장, 민수정 전무, 민지섭 부본부장은
신임 회장님의 뜻에 따라 모두 해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민두식 해임, 루시아 취임, 그리고 민두식의 자녀들 전원 해직. 이게 바로 완벽한 복수입니다. 그녀는 민두식에게서 권력,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두식이 체포당하는 장면. 도곡경찰서 강력반에서 나왔습니다. 민두식 씨, 당신을 한경수, 유민정, 조필두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순간 드라마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민두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민강유통 창업주 민두식이야. 유통업계 대통령 표창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허무함의 극치였습니다. 권력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두식이 쌓아올린 30년의 제국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루시아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민두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정무시아가 단순히 민두식을 끌어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시스템 자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사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주총을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승계받았으며 심지어 민두식의 범죄 증거까지 확보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한 완벽한 복수입니다. 이 시퀀스는 드라마 역사에 남을 명장면입니다. 복수극의 교과서이며 권력의 역학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이 드라마의 모든 늘어지는 전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드라마지라고 외쳤습니다. 완벽한 구성, 완벽한 연출, 완벽한 카타르시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와 엄마의 장면을 보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 장면이었나요? 이 장면은 용납 불가능하며 시청자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미소는 이번 회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진짜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엄마는 미소를 귀신처럼 두려워합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 20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그때 미소랑 내가 안 바뀌었으면 난 쭉 엄마랑 같이 살았을 거고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살아도 행복했을 것 같아.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저는 세리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고 이제 진짜 자신을 찾았지만 그 자신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운명입니까? 세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바뀐 채로 태어났고 부유한 집에서 자랐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았을 때 그녀는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꿈속에 미소가 나오면 무서워. 눈 감으면 그냥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사지가 떨려. 얘가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나한테 들러붙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친다고. 이 대사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친딸을 귀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엄마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2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그동안 다른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딸 미소는 그 2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미소를 보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미소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뀐 채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나한텐 얘가 날 잡아먹을 것 같아서 무서워. 날 데려갈 것 같아서 무서워. 그러니까 나한테 얘 인정하란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얘는 그냥 원기 같은 거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드라마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고문입니까? 미소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그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도 세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이 드라마는 미소를 너무나 잔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줍니다. 시청자들은 미소를 보면서 대리만족이 아니라 대리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과연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입니까? 엄마가 무릎을 꿇으며 미소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럼 내 마음이 좀 풀릴까? 라고 말하는 장면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미소는 엄마의 무릎 꿇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엄마의 따뜻한 포옹 한 번, 눈 마주침 한 번, 손을 잡는 것 한 번을 원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알아? 품 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 대사는 심장을 찢습니다. 미소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스킨십도, 단 한 번의 눈 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딸이었고,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루시아가 경채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돼서 자기 딸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모르겠냐고. 그리고 엄마는 대답합니다. 그래 몰라. 어떻게 알아? 품 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 대사의 반복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알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한 번도 진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해봤잖아. 미소랑도 해보고 세리랑도 해봤잖아. 엄마 소리도 들어봤잖아. 근데 어떻게 나랑 당신이 똑같아? 왜 번번이 나랑 당신 처지가 똑같다고 하냐고? 엄마는 세리와의 관계를 들먹이며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리는 적어도 20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소는 단 하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드라마는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희생자는 영원히 희생자로 남아야 하고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잔혹 동화입니다. 그리고 세리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 미소를 향한 죄책감과 증오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러다 큰 언니 미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라는 세리의 말은 그녀 자신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자매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이 드라마는 그 붕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 드라마는 고문을 주고 있습니다. 민경채는 이번 회에서 완전히 폭주했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협박했고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입니다. 뭐 이사놈들이 뭘 어쨌어? 넌 대체 뭘 한 거야? 그놈들이 내 뒤통수 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냐고? 민두식은 민경채에게 이렇게 물었지만 민경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아버지 방식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했지만 그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권력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의 낡은 방식을 고수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내가 이 자식 이사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놈들이 찌랄들이야. 내가 기어 이런 식으로 내 애비 복수를 하겠다. 이거지 내가 기여해. 민두식은 민경채를 비난했고 민경채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사셨어야죠. 답게 사셨어야죠. 이 장면은 이 가족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때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민경채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친 거야? 감히 민두식 회장님을 친 거야?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은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문태경은 이번 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자였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민강유통의 뿔이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회사 도운 실업 아닙니까? 30년 전 당신이 훔쳐간 내 아버지의 회사. 그게 민강의 태동이죠. 민두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태경은 30년 전 민두식에게 회사를 빼앗긴 사람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수를 준비해왔고 드디어 그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두식은 문태경을 비난했습니다.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내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어? 쥐새끼 마냥 남에서 몰래 들어와서 훔쳐갈 궁리나 하라고? 하지만 문태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입 다 물어요. 태경 씨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루시아도 민두식을 막았습니다. 저놈도 저놈이지만 내가 더 심해. 저놈 명의 계약서 위조해서 날 속이고 내 지분을 훔쳐. 민두식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태경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함부로도 무례하게도 굴지 마십시오. 그럴 권리 당신들한테 없으니까. 오너가 로열 패밀리에 이제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에게 30년 전의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는 모든 인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회였습니다. 30년간 이어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민두식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며 루시아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역전은 완벽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역시 붕괴했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를 때렸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가장 비극적입니다. 미소는 엄마를 원하지만 엄마는 피수를 두려워합니다. 이 관계는 치유될 수 없으며 영원히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에게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30년의 원한이 폭발했고 이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사들은 민두식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민두식을 버렸고 루시아 편에 섰습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관계의 파괴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깁니다. 그녀는 모든 이사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자식들 치부 까발려지는 게 싫으면 알아서들 해요라는 한마디로 모든 이사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은 이 가족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합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폭발했습니다. 나한테 얘는 그냥 원기 같은 거니까라는 대사는 모성의 부재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친딸을 귀신으로 여기는 엄마와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딸의 비극적인 관계가 너무나 잔인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민두식에게 30년 전의 진실을 들이댔고 이는 새로운 복수극의 시작을 알립니다. 30년 전 당신이 훔쳐간 내 아버지의 회사라는 폭로는 민두식의 과거 범죄를 드러냈습니다. 평생 민두식에게 충성했던 이사들이 단 한 번의 협박으로 루시아 편에 섰습니다. 이건 민두식의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24회는 모든 게 무너지는 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한경수, 유민정, 조필두 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민두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권력으로 가려왔던 범죄들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민강유통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두식의 자녀들, 특히 민경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녀는 완전한 복수를 위해 민두식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미소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녀는 세리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갈라설까요? 그는 30년 전에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두식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훔쳐간 회사를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의 동맹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그들도 결국 갈등하게 될까요? 그녀는 이미 해직 처리되었고 아버지마저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까요? 그녀는 루시아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다음 회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대됩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를 고문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보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 연출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민두식이 체포되는 장면의 카메라 워크는 압권이었습니다. 민두식의 당황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잡으면서 그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극적으로 포착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났습니다. 루시아 역의 배우는 냉정하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고 민두식 역의 배우는 권력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특히 미소와 엄마의 장면에서 두 배우의 연기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미소 역의 배우는 절규하는 연기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엄마 역의 배우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민경채 역의 배우도 폭주하는 캐릭터를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에서 그녀의 분노와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감정과 극단적인 상황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고
시청자들을 드라마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에 대한 시청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루시아의 복수극에 환호했고 일부는 미소의 비극에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을 보면 루시아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복수지. 민두식 꼴좋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루시아의 완벽한 복수극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미소 너무 불쌍하다. 엄마가 너무 잔인하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같은 반응도 많았습니다. 미소의 비극적인 상황에 공감하고 분노한 시청자들도 많았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 이제 못 보겠다. 너무 우울하다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가 너무 무겁고 잔인해서 계속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하다. 이 드라마 진짜 대박이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라마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양을 삼킨 여자의 매력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과 권력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드라마 역사에 남을 루시아의 완벽한 복수극이냐, 아니면 시청자 멘탈을 붕괴시키는 필수의 비극이냐? 저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라, 절대 보지 말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완벽한 복수극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너무나 잔인한 인간관계의 파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루시아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건 복수극의 교과서이며 권력 역학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비극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평생 그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녀를 귀신으로 여기고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드라마, 그게 바로 태양을 삼킨 여자 124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최종 판결을 내려주세요. 124회, 여러분은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셨습니까? 루시아의 복수에 환호하셨습니까? 아니면 미소의 비극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회에서는 어떤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두식은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미소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루시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날까요? 다음 회 리뷰에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